네,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 상대로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3경기 연속 역전패고요. 자, 손흥민 선수 90분 풀타임 출전을 했습니다. 32번의 볼터치 중에 슈팅이 2번 있었고 그 중에 한 번만 유효 슈팅이었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슈팅이 3차례 있었죠. 근데 모두 골로 연결이 됐지만 이게 이제 옵사이드, 손흥민 선수 본인의 옵사이드 2번, 그리고 다른 선수 옵사이드 한 번 해서 옵사이드로 골 취소가 되면서 슈팅도 기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상당히 소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많이 그래도 기회를 좀 잡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록에 반영이 되진 않았어요. 자, 기대 득점이 0.13에 불과했고, 자, 패스 25번 시도해서 22번 성공을 했고, 찬스 메이킹 3번 있었고, 네, 리커버리도 2번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톱으로 나와서 좀 고립된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이날 에스턴 빌라가 수비 라인을 상당히 많이 높게 운영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동 반경을 조금 좁혔던 것도 좀 빌라가 굉장히 좀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수비수들이 모두 좀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 아주 고육지책을 썼죠. 다이어를 쓰느니 풀백을 4명을 쓰겠다.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수비 구성, 센터백을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상당히 파격적인 구성을 하면서도 아주 좋은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전반전에 계속 몰아붙이면서 득점을 여러 차례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한 골밖에 뽑아내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토트넘이 역전패를 당하는 단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날 골 취소 무려 3번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골 취소로 헤드트릭을 한 좀 불운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자아성찰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스포츠 조선에 실린 이건 기자가 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자, 3골 취소는 운이 아니고 불운했던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거다. 내가 준비를 좀 덜 했던 탓이다. 내가 또 더 잘 움직이고 좀 크게 돌아서 움직이거나 했다면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진중하면서도 냉정한 얘기, 자기 평가를 했습니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동료 패스가 한 박자 빠르게 들어왔다거나 했다면 골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많이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턴 빌라가 손흥민 선수 데뷔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이날 이제 측면 쪽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가는 그 패스길, 특히 이제 뭐 존슨이나 아니면은 뭐 힐이나 클루셉스키나 이런 선수들이 사이드로 빠져나가서 중앙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뭐 띄워주든 아니면 뭐 컷백을 해주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 주변에서 그 길을 예측하고 막아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날 에스턴 빌라가 수비 라인을 상당히 높게 세웠는데 그 높게 세운 공간이 결국에는 옵사이드 트랩으로 잘 이제 활용이 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격에 좀 많이 제약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동선을 에스턴 빌라 수비진들이 잘 제약을 했다, 통제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뭐 토트넘이 전반전에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서도 골을 넣지 못한 것까지 접혀져서 다시 한번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좀 3연속 패배고요. 1위였던 게 정말 아주 옛날처럼 느껴질 만큼 최근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토트넘 선수들, 주요 선수들 어떤 현지 매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 매치 현지 평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구영민과 스카이 스포츠 평점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편차가 꽤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전체 평균에서는 로셀소와 이제 쿨루셉스키 선수가 7.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보면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린 게 6점을 받은 선수 6점도 받고 9점도 받았어요. 쿨루셉스키 같은 거 보면. 그리고 8점 받고 6점 받은 선수도 있고 굉장히 좀 들쭉들쭉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쿨루셉스키가 유일하게 모든 매체에서 풋볼 런던이 쿨루셉스키에게만 9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8, 6, 7 다양하죠, 점수가. 이렇게 점수 받았고, 로셀소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3개 매치에서 8점씩 받으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이제 포로가 이날 정말 포로 활약이 좋기는 했습니다. 포백으로 좀 나왔지만 양쪽 사이드에 있는 포로와 또 우도기가 정말 앞쪽으로 많이 전진을 하면서 좀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우도기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우도기가 평점은 좀 낮게 받았고요. 네, 포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6점, 7점, 6점, 6점, 6.3점 평점 받으면서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영면에서 NG 감독한테는 6점을 줬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브닝 스탠다드부터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요. 훌륭한 솔로골을 비롯해서 옵사이드에 걸려 취소된 골만 3번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토트넘이 만든 최고의 공격 장면에 관여를 하면서 골에 근접한 상황들을 엮어냈다.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날 볼 터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을 했습니다. 상대 골문을 등진 상태로 볼을 받아서 리턴을 해준다거나 돌아가는 선수에게 내준다거나 볼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계속 원터치 위주의 연결을 통해서 공격의 흐름을 계속 살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옵사이드로 치던 골 장면들 참 멋지게 넣은 골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자, 로셀소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누누 감독 마지막 경기 이후 첫 리그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참 로셀소가 실력에 비해서 주어지는 기회가 참 흔치 않은데 모처럼 선발로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모습 만들어냈습니다. 자, 대한 클루스에게 8점 줬고요. 메디슨의 대체자 역할을 인상적으로 수행했다. 초반 돌파 장면에서 골을 넣었어야 했지만 골대를 때리고 말았다. 자, 클루스스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좀 평이 안 좋은 편이죠. 약간 좀 끄는 느낌이 있고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많이 안 준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날 현지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페드로 포로 8점. 수비 진영 박스 모서리에서 위험한 플레이를 범했지만 그 말고는 대체로 인상적인 경기를 했다. 전반전 깊은 곳에서 여러 차례 뛰어난 패스를 시도했고 코너킥은 골로 연결이 됐다. 골대를 때린 건 불운했다. 사실 전반전에 특히 이제 낮은 위치에서 사이드백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때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전진 패스를 상당히 인상적으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어시스트가 기록은 안 됐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제 루즈볼 상황에서 로셀소의 이제 골이 나왔기 때문에 로셀소 골 정말 멋있었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도기 선수에게는 6점을 줬습니다. 에스턴 빌라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뒤 얻은 굉장히 쉬운 골 찬스를 놓쳤다. 이게 경기 초반에 있었던 장면인데 좀 우도기 포로 모두 많이 전진을 좀 했지만 특히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격수처럼 최전방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콘테 시절에 페리시치하고 좀 약간 비슷한 느낌? 예, 상당히 공격적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좀 없었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주진 않았네요.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 7점. 이 경기에서 진짜 이 벤탄쿠르가 이탈한 게 너무 컸습니다. 전반 32분에 메트캐시와의 충돌로 좀 간만에 복귀전이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고 썼는데 사실 벤탄쿠르가 있었다면은 분명히 전반에 한 골 정도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부질없는 기대를 제가 가질 만큼 이날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 패스 좋았어요. 자, 깊은 곳에서의 패스를 통해서 빌라의 높은 라인을 깨뜨리는 역할을 잘 해냈다. 호이비에르가 대신 들어왔는데 스타일도 다르고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자, 브리안 힐에게도 7점을 줬습니다. 시즌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훌륭한 플레이로 공격에 관여했다. 패스와 해결 능력에는 그러니까 디시즌 메이킹이라고 이제 현지어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좀 중요한 그러니까 특히 사이드 돌파 다 해놓고 마무리 패스가 좀 이상하다거나 이런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너무 왼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거 상대로 하여금 예측이 쉽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좋은 위치 선정에 이은 슈팅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다. 자, 풋볼 런던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6점. 전반 막판 가마차기로 골을 넣었지만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다. 그 뒤에 이제 추석골 장면들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힐의 아주 좋았던 크로스를 머리에 맞추지 못했던 장면. 그 부분은 지금 그 장면은 3골 취소에 포함이 안 되는 또 찬스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데안 클루스스키에게도 9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데안 클루스스키에게는 최고점. 이날 받은 모든 점수 가운데 최고점 9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골도 안 넣고 도움도 없는데 이 정도를 줬다는 것은 풋볼 런던이 엄청 반했다는 거죠. 이날 클루스스키 활약에 대해서. 자, 뭐라고 썼는지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위치에서 뛰면서 엄청난 플레이를 펼쳤다. 메디슨 자리에서 이날 나와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후반전은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전은 상당히 좋았던 거 인정합니다. 초반 힐에게 찬스를 열어두더니 살짝 벗어난 가마차기 슈팅도 때렸다. 왼쪽 골 포스트를 때린 슈팅 기회도 아쉬웠다. 찬스 메이킹은 물론이고 달리는 걸 멈추지 않았고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경기를 해냈다. 자, 그리고 로셀소 8점 줬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번이 2021년 10월 맨시티전, 이게 누누 감독의 마지막 경기인데 그 뒤로 첫 선발 출전이라는 점이다. 자, 빌라 박스 바깥에서 하프 발리로 강하게 때린 슈팅이 살짝 굴절되면서 골이 됐다. 자,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로 스텝업을 했고
대부분의 공격이 로세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브리안 힐 여기는 6점밖에 안 줬네요. 4월 이후 첫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 경기인데 초반에 쿨루셉스키와 주고받으면서 만든 기회가 골키퍼에게 막혔다. 손흥민에게 엄청난 크로스를 올렸지만 아깝게 머리에 맞지 않았다. 자, 긍정적인 활약이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 보면 풋볼 런던하고 그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 두 기자가 친한 것 같아요. 보면 좀 같은 워딩이 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서로 약간 좀 뭐 꼭 평점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경기 보면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7점 줬네요. 자, 지난 2월 이후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패스 잘 뿌려내면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캐시와 충돌로 30분 만에 교체가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영민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 줬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 이게 점수를 좀 낮게 줬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에스턴 빌라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빌라가 라인을 높게 유지한 것도 훌륭했다라고 할 수 있다. 네. 6점 줄만 하군요. 네. 결과적으로 뭐 손흥민 움직임도 좋았지만 어쨌든 빌라가 라인 유지를 예술적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손흥민을 그래도 잘 제어를 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했네요. 자, 로셀소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몇 안 되는 찬스를 성공시키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패스와 드리블로 에스턴 빌라를 공략했다. 힐에게 여기는 5점을 줬습니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좁은 공간에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하지만 진정한 임팩트를 주기엔 피지컬이 너무 부족했다. 자,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이날 비카리오 선방이 상당히 좀 유의미했다고 봤는데 매체들이 평점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6점을 줬습니다. 구영민은 경기 시작된 뒤 한동안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전진해서 처리를 했다. 로얄에게 6점 줬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맡아 최악은 아닌 경기를 펼쳤다. 적어도 편안해 보이기는 했으니까. 자, 벤 데이비스 이날 센터백 파트너였죠. 5점을 줬습니다. 대부분 로얄과 비슷했지만 자기보다 체격이 좋은 토레스를 막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고. 파우 토레스가 전반 막판에 속점을 넣었죠. 자,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는 6점을 줬네요. 토트넘 수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주요 선수들이 여러 명 빠진 걸 감안하면 좋은 퍼포먼스였다라고 약간 좀 위로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네, 평으로 남겼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토트넘이 승리를 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고 평가가 좋기도 힘듭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없는 선수들을 가지고 이 꾸려낸 이날 선발 라인업에 약간 경탄을 했고요. 뭐 다이어가 어울리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빼면서 상당히 좀 창의적으로 수비 라인을 조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골 내주고 지긴 했지만 참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감독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자,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에게 리그에서만 3연패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리그에서도 3연패고 전체적으로 첼시전, wolverhampton전 또 이번 빌라전까지 다음 경기 맨시티전인데 과연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좀 부상자들 중에서는 몇 명이나 돌아올 수 있을지. 로메로도 못 돌아옵니다. 맨시티전까지. 첩첩산중에 쌓여있는 토트넘 위기에서 과연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